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해부할 종목은 Dreamland Limited, 티커는 TDIC입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이벤트 기획회사. 그리고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미국 시장에서 비슷한 패턴이 한 달에 두세 번씩 반복된다는 사실까지 같이 머리에 박힐 겁니다. 먼저 회사 정체부터 봅시다. 2016년 홍콩에서 세토 YUA라는 인물이 세웠습니다. 본업은 Themed Touring Walkthrough Experience Events, 한국말로 풀면 라이선스 캐릭터 IP로 워크스루 전시 이벤트를 차리는 일입니다. 유명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IP 보유사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서 쇼핑몰이나 행사장에 캐릭터 전시 부스를 차려주는 사업이죠. 매출은 12개월 기준 약 600만 달러. 단위가 추상적이니 환산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80억 원대입니다. 연매출 80억짜리 회사. 이게 어떤 규모냐면 강남에 있는 중형 식당 체인 하나 매출입니다. 동네 학원 프랜차이즈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스닥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거래되는 그 나스닥에 강남 식당 체인급 매출의 홍콩 행사 기획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2025년 7월 23일 드림랜드는 나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IPO 가격 4달러, 총 모집 금액은 단돈 536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5억 원입니다. 발행 주식은 200만 주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134만 주만 회사가 새로 발행했습니다. 나머지 66만 주는 기존 주주가 차익 실현으로 던진 물량입니다. 단독 언더라이터는 뱅크로프트 캐피털이라는 소형 중화권 IPO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IB, 일반인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미국 금융규제당국 FINRA는 공식적으로 경고해온 패턴이 있습니다. 핵심만 옮기면 IPO 직후 또는 그 직후 몇 주 안에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소형주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해외, 특히 중국과 홍콩에 사업장을 둔 발행자들이다. FINRA는 이 패턴에 Ramp and Dump, 즉 끌어올렸다 던지기 스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통 특징이 셋 있습니다. 첫째, 모집 규모 2,500만 달러 미만. 둘째, 발행 주식 2천만 주 미만. 셋째, IPO 시점 기업 가치 1억 달러 미만. 드림랜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합니다. 모집 536만, 발행 200만 주, 상장 시 시총 3천만 수준. 교과서 그대로입니다. 나스닥도 이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2025년 9월 나스닥은 새 룰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주로 사업하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하려면 IPO 모집 금액이 최소 2,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룰입니다. 드림랜드는 7월 23일 상장. 새 룰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슬그머니 미니 IPO로 들어온 마지막 무리 중 한 종목입니다. 시장이 이런 회사는 거르자고 룰을 만들기 직전에 룰의 그물 사이를 빠져나간 케이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계잡주의 본색입니다. 상장 후 9개월 동안 드림랜드의 주가는 처참하게 미끄러집니다. 2026년 4월 중순엔 0.13달러까지 빠집니다. IPO 가격 4달러에서 약 97% 하락. 시가총액은 한 자릿수 100만 달러로 쪼그라들고 나스닥의 최소호가 1달러 룰을 어겨서 상장 폐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통상 카운트다운은 180일. 드림랜드의 마감 시한은 정확히 5월 26일이었습니다. 회사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1대5 역방향 주식 병합, 5주를 묶어서 한 주로 만드는 잡주들이 상장 폐지 회피용으로 쓰는 전형적인 처방입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도 안 변하지만 주가 숫자만 0.13에서 0.65로 5배 점프합니다. 더 무서운 디테일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이 권한을 따냈을 때 1대2부터 1대250까지 어떤 비율로든 추가 병합할 수 있는 옵션을 같이 챙겨갔습니다. 만약 다시 가격이 빠지면 250주를 1주로 묶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들 회사 주식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안 봐도 안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4월 21일 회사는 follow-on offering을 발표합니다. 340만 주를 0.75달러에 팔고 동시에 1,700만 개의 커먼 워런트를 행사가 0.05달러에 발행합니다. 워런트는 한국에선 익숙하지 않으니 풀어드리겠습니다. 워런트 보유자는 단돈 5센트만 내면 새 주식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즉 1,700만 주가 사실상 공짜로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총이 한때 5천만 달러 수준이던 회사가 1,700만 주짜리 5센트 워런트를 시장에 깔아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회사는 별도로 1,800만 달러 규모의 Equity Line of Credit, 줄여서 ELOC라는 장치를 등록했습니다. 1,800만 주를 미리 등록해서 자기들이 원할 때 언제든 시장에 던질 수 있는 사실상 무제한 발행 채널입니다. 시총이 한때 5천만 달러였던 회사가 1,800만 달러짜리 딜루션 총을 자기 머리에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토대 위에서 5월 12일에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자회사 트렌딕 인터내셔널이 링크팡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와 AI 이미지 라이브러리 플랫폼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얼굴 인식, 자동 태깅, 이미지 필터링,
AI 검색 다 들어간다는 거창한 청사진. 그런데 그 보도자료 한 줄 뒤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MOU는 거의 모든 상업 조건에 대해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계약 체결이나 프로젝트 완료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다. 홍콩 이벤트 기획사가 0.13달러에서 자력으로 못 올라오던 시점에 갑자기 AI 회사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비구속 양해각서 한 장으로. 비구속의 뜻을 다시 새겨두세요. 어느 쪽이든 내일 아침에 백지화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느 화요일 프리마켓의 주가는 플러스 140% 가까이 치솟습니다. 정규장 마감은 2.36달러, 직전 한 달 동안 0.67달러에서 시작해 약 플러스 250% 오른 상태. 잡주 모멘텀 트레이딩으로 유명한 티모티 사이크스 사이트와 스톡스 투 트레이드 같은 커뮤니티가 이 종목을 풀에 올립니다. 다음 거래일 수요일 드림랜드는 약 3달러에 출발해 장중 한때 30달러를 찍습니다. 종가 23.5달러, 단 하루에 약 플러스 876%, 매출 80억 원짜리 홍콩 이벤트 회사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에 한국 코스닥 중형주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거래일, 코로나 폭락이 한 달에 걸쳐 만든 충격을 이 종목은 하루에 만들어버렸습니다. 핵심은 이 숫자의 비대칭성입니다. 펌프 직전 주가는 1.04달러, 이틀 만에 23.05달러까지 치솟습니다. 누적 약 플러스 2117%, 22배가 넘는 상승. 그리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 마이너스 96.52%. 96.52%라는 숫자만 보면 그래도 22배 올랐던 종목이니 한참 위에 남아있겠지 싶은 게 사람의 직관입니다. 기분상으로는 여전히 플러스 900% 수익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같죠. 산수를 해봅시다. 23.05달러에 96.52%가 날아가면 23.05 곱하기 0.0348, 약 0.80달러가 남습니다. 펌프되기 직전 1.04달러보다 더 낮은 가격입니다. 22배 올랐다가 한 번 더 96.5% 빠지면 시작점 아래로 떨어진다는 산수. 이게 리테일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펌프 전부터 들고 있던 사람조차 마이너스. 정점에서 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며칠 전 토스증권 거래대금 상위 3종목 안에 드림랜드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리테일 투자자들이 매출 80억짜리 홍콩 이벤트 회사 주식을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매매한 미국 종목 3개 안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 시점이 어디였을지 차트와 겹쳐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점 부근에서 사들어간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고 그들의 잔고는 단 하루 만에 한 자릿수 %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개미 논리들을 반박할 차례입니다. 사실 이런 논리마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AI 회사로 피벗했으니 성장한다. 보도자료를 다시 읽어보세요. 프로젝트 기간 12개월. 그것도 MOU, 정식 계약 아닙니다. 12개월 뒤에 뭐라도 나올 가능성보다 12개월 안에 이 LOC와 5센트 워런트를 통해 주식이 2배, 3배로 희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정말 AI 회사라면 회사 이름을 AI Dreamland Holdings로 바꿔야지. 영문 공식 자료엔 여전히 Themed Touring Walkthrough Experience Events가 본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명도 안 바꾼 회사가 시장에는 AI 회사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 현금 1,700만 달러 있어서 안 망한다. 그 현금의 출처를 보세요. 절반 이상이 IPO와 4월 팔로우원에서 새로 끌어온 외부 돈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번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공시된 6개월간 순손실이 약 3,700만 홍콩 달러, 미국 달러로 약 470만 달러. 연간 환산하면 1,000만 달러를 까먹는 속도입니다. 1,700만 달러 현금을 1년 반이면 다 태웁니다. 그 시점이 오면 또 ELOC 당기고 또 희석이 일어납니다. 이게 going concern, 즉 회사 존속 능력에 의문이 따라붙는 구조의 정의입니다. 셋째, 단타로 모멘텀 잡으면 된다. 정점에서 산 사람은 24시간 만에 96% 잃었습니다. 5센트짜리 워런트를 들고 있던 내부자와 30달러에 사다가 1달러에 던진 리테일 트레이더. 누가 펌프의 수혜자고 누가 봉이었는지는 가격 차트가 한 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이런 펌프 덤프 사이클에서 정점을 정확히 잡고 빠져나가는 리테일은 통계적으로 극소수입니다. 본인이 그 극소수에 속할 확률을 계산해보세요. 모집 500만짜리 마이크로 IPO에서 정점을 잡는 건 사실상 카지노에서 룰렛 단 한 칸에 베팅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 채널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0.67달러에서 시작해 정점까지 약 4,400% 오른 차트를 보면 무조건 흔들립니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습니다. 지난 10년 백테스트 결과 TQQQ를 저희 전략에 따라 굴린 전략은 연복리 60.3%, 최대 낙폭 마이너스 38.0%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 백테스트 결과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0.3%라는 숫자조차 드림랜드가 단 2거래일 사이에 만든 변동성보다 작습니다.
드림랜드는 이틀 만에 정점 대비 96% 손실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우리는 연복리 수익률 60.3%를 10년에 걸쳐 가져가는 게임을 하지 96%를 24시간에 잃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채널이 이런 종목을 일부러 해부하는 이유입니다. 드림랜드를 비웃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종목과 우리 시스템이 다루는 자산이 얼마나 다른 게임인지를 시청자 머릿속에 한 번에 박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잡주 펌프 영상 옆에 다음 텐베거라는 댓글이 달리고 거기 호기심이 생긴 친구가 단타로 들어가면 그는 시스템 투자자가 절대 안 들어가는 자산에 자기 돈을 던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다른 종목, 다른 룰, 다른 결과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5가지 필터를 머리에 박아두세요. 여러분이 SNS에서 DC 종목 게시판에서 네이버 종토방에서 또는 레디트 R 페니스톡스에서 이거 다음 텐베거라는 글을 보면 이 5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시가총액. 1억 달러 미만이면 펌프 덤프 후보입니다. 둘째, IPO 모집 규모. 2,500만 달러 미만 미니 IPO면 피너라 경고 패턴에 들어맞습니다. 셋째, 부유 주식수, 즉 플로트. 2천만 주 미만이면 작은 자금으로도 가격이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넷째, 워런트 발행 이력. 행사가가 1달러 미만, 특히 한 자릿수 센트 단위라면 딜루션 폭탄이 머리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ELO, 즉 Equity Line of Credit 등록 여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언제든 시장에 던질 수 있는 권한을 등록해뒀으면 가격이 오를 때마다 그 권한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5가지만 머리에 박아두면 드림랜드급 펌프 덤프에서 봉이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은 드림랜드를 포함한 어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티방꿀, 오늘 드림랜드 풀매수 갑니다. 또는 이때 샀었으면 몇 배 먹었는데 라고 할 분들도 계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디 행운을 빕니다. 분석받고 싶은 계잡주가 있으면 멤버십 가입 후 댓글로 남겨주시면 철저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0.67달러에서 30달러를 찍고 다시 1달러로 돌아온 종목 옆에 우리가 매일 데이터로 들여다보는 그 다른 100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한 종목 해부하여 다시 만나겠습니다.